어장관리녀에 대한. 근데 진짜 나는 이게 되게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딱 여성상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네. 네. 그러니까 그림도 되게 예쁘고 여리여리하고 되게 그 전까지는 여자 그러니까 독고타기가 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통통하고 어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간 되는 듯한 그런 언니들이 나왔다가 이 언니가 정말 늘씬했어요. 키도 이제 크고 늘씬하고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딱 야리야리하고 손가락이니 이런 것도 다 살짝구리 야리야리 막 이런 느낌의 그림 자체가 일단 그랬었고, 그러니까 우리 까치가 아우 이거 옷 입은 게 안 나왔네. 우리 까치는 정말 패셔니스타였어요. 엄지보다 패셔니스타. 청자켓. 청청 패션. 네. 위아래 다 청인데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요거 아니고 계속 얘는 청청만 입고 나와요. 맞아요. 흑백인데 청청미를 느낄 수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예. 저건 청이다. 예, 여기 근데 안 촌스러워.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도 네. 멋있었는데 지금 봐도 어머 이거 청청이네. 그러니까 우리 잠깐 만화책 보니까 청청이더라고요. 여기. 네, 그런 장면들. 항상 저렇게 네. 깃을 세워가지고 우리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저 80년대 청청은 두 명 있습니다. 누가요? 한국에는 오혜성, 중국에 유덕화가 있었죠. 예, 천장지구. 덕화 오빠. 천장지구. 예. 천장지구 보셨어요? 분명히 흰 운동화 신어줘야 돼요. 거기에 맞아. 예, 흰 운동화 신고. 워낙 코피가 흘리고 예. 막 진짜 어우 동네에서 예, 형들 많이 그 오토바이 탔습니다. 그거 따라하느라고. 그 분위기는 예. 안 나고. 콧물 흘리는데 그냥 막 예. 가스배달 많이. 네. 사야 돼 이거. 유명한. 이거는 너무 어린 버전이다. 네. 근데 저게 이거 나오는 내가- 거야. 외국에 나와. 사야 되는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외인 구단에 나와 이게. 나오는 거니까 저걸. 저 커튼은 나와 있어. 커튼은 커튼은 커튼은. 있는데. 예. 아니 하지만 이 느낌이에요. 너무 어려요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 컬러판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난 저게 엄지 느낌이 잘 안 나거든. 약간 낯설었어.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제 아까 그거에서 얘기하잖아. 나는 붕타기를 사랑하니까 너 꺼져줄래?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말고 걔가 너무 인기 있으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이러면서 요거 막 타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뭐 이러면서 최악의 주인공 나오네요. 한국 만화 최악의 주인공. 하지만 남자들이 다 좋아했어. 안 싫어하잖아. 이거 봐. 이 분위기 봐. 이 눈에서 막 전혀 좋지 않은데.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엄지는 어쨌건 근데 나 같아도 고민은 하겠어. 마동탁은 제일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인정받고 그리고 막 웬간 여자들이 다 꼬여들면서 이 남자를 막 어떻게든 해가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사실 오혜성도 인기 있었어요. 그 누구야 걔 저기 백두산 여자친구가 엄지 저기 혜성이한테 사실은 난 오빠를 좋아했단 말이야 또 이래가지고 잠깐 나왔어. 예, 그 일화도 있죠. 예. 뜬금포지. 예. 갑자기 나왔어. 나오네요. 어릴 적 너무나도 감격했던 이런 것일 줄 몰랐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여자를 결혼해야지 할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고마.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렇지. 근데 그때는 이런 그런 캐릭터 여자가 그닥 욕먹진 않았어. 당연히 고민해야지 뭐 이런 거였었나 봐. 그래서 엄지가 그렇게 지탄의 재산은 아니었었어. 그때는 아니었어.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왜냐면 돈 많은 남자 뭐 이거에 대한 당연히 갈 수 있지라던가. 관객들은 그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탓했지 엄지를 탓하지 않았어. 엄지를 탓한 적 없어. 네, 그게 참 희한하죠. 절대 욕 안 신기하죠. 먹었어. 어장관리녀 그런 네임은 그냥 우리의 청순한 엄지. 막 지금 이런 만약에 거였어.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엄지는 다음 작품 못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음 작품이 캐스팅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다가는 엄지 예. 같은 캐릭터면 지금은 예. 그 뭐라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그 아침 드라마? 뭐 네, 빈필 이런 데나 캐릭터. 나올 아침들에 나와도 캐릭터지. 그 카지노에서 욕먹어. 양정팔이 그 최민식을 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공개 사과했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일부러 정말 한 것도 양정팔이 아닌데. 잘못한 것 같다고. 예. 상대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최무식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대에 따라서 정말 네. 그 뭐랄까 원하는 달라요.
그 상들이 다 다르더라고. 맞아요. 여성상이든 네. 남성상이든. 근데 엄지는 그때는 통했다. 지금은 통했죠. 예. 욕 먹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쁘면 통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전지현 같은 애들이 이쁘면. 그래서 그 그렇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를 다시 만약에 리메이크해서 네. 뭐 한다면, 드라마든 영화를 만든다면 캐스팅을 누구를 해볼까? 그래서 까치, 아니, 근데 까치분, 제가 진짜 예. 배우를 까치 몰라가지고. 누구? 까치는 역시 원탑인 것 같아요. 당시 최재성? 예, 당시 지금 안 되잖아. 나이 드셨잖아. 그러니까 당시 20대의 그쵸. 최재성은 네. 턱선이 나와요. 그분이 지금 그쵸. 그 당시에 야 참. 딱그 네. 뽀숑뽀숑. 예. 광채. 그 누구의 이제 시각으로 볼 건가? 근데 나는 그럼 난 소지섭한테 살짝 소지섭. 소지섭 젊을 때. 소지섭이 라인은 소지섭이죠. 기린이가 예. 그리고 예. 소지섭 씨도 되게 뭐라 하지 아주 밝은 분위기는 그러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지섭, 예. 소지섭 씨도 요걸 맡았었으면 예. 되게 젊을 때 맡았으면 그러네요. 예.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캐릭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네. 살짝 욕심 내봅니다. 소지섭 네, 수긍, 나에겐 수긍. 소지섭. 내가 수긍됩니다. 캐스팅 디렉터다. 그러면은 소지섭이고 소지섭. 엄지. 나는 저기예요. 한소희 씨라고. 한소희. 한소희 씨가 어디 네. 뭐에서 나왔었냐면은 완전히 예쁘지. 한소희 씨 쳐봐주세요. 한소희. 예. 어. 그러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엄지로는 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보고 욕을 처먹지는 않을 것 같다. 어장을 관리할 만하다 너 이러면서 괜찮아 흔들려 이렇게 저한테는 한소희.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한지민 씨는 너무 착한 이미지로 차라리 혜성이를 택하지. 한지민 씨는 너무 착하잖아요 느낌이. 그러네. 근데 계속 흔들려야 되고 계속 막 이렇게 재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한소희 씨가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될 수 그러네.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나오는 캐릭터는 한지민이 난 잘할 그거 것 같은데. 별로였어. 그래? 나는 조금 더 뭐라 그러지? 내가 연기하면 저렇게 연기하지. 한지민이 왜 택했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의 청순 스타일이야. 쪽에 청순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눈매나 이런 예, 게 청순 쪽에 지분이 있네 이분이.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연령이 있지만. 있어서 연기 변신 시도를 하는데 워낙 청순 쪽에 단발머리 착한 청순. 예.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한소희보다는 이쪽이 더 나? 네, 이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네, 비주얼적으로 아까 그분은 너무 날카롭다고 해야 되는 느낌이. 근데 하여튼 나는 그쪽 연기가 훨씬 매력적이라서 얼굴도 연기는 굉장히 좀 예뻐서 둘 다 모르는 사람이. 그래 소지섭 씨와 한소희 씨가 딱 나오면은 되게 그림이 시선이 나오네. 그림 나오네. 예. 뭐 그냥 마동탁은 그리고 당대 잘생긴 그 남자. 한소희는 약간 판무 파탈이 있네. 예. 그러니까. 한 파타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청순한 것도 소화해낼 수 있고 네네네. 또 변하면 악녀 네. 역할도 할 수 그렇죠. 있는 독살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두 되게 개가 다 있네. 나는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한소희. 그랬었어요. 사심 가득하게 네. 리메이크 좀 해주시고. 마동탁을. 마동탁. 마동탁은 야. 그냥 그 당시에도 마동탁은 그 좀 캐스팅이 좀 그랬을 거예요. 미싱이었지. 아마 최재성한테 몰빵하느라고 마동탁을 너무 안 썼어요. 예산이 예. 없었나 봐요. 그분이 맹상훈 씨예요, 맹상훈 씨. 그분이? 예. 아니 하국상을 갖다가 어떻게 얼굴에다가 시꺼먼 걸 칠해놓은 사람 그분이 이분이 마동탁이에요. 오, 우리 되게 예. 화났었잖아. 그렇죠. 저 양반 호랑이 선생님이나 뭐 이런 쪽에 그렇죠. 나왔던 그런 캐릭터니까. 아니 이제 이분은 저기 이분- 백종원 전기 만들 때 이제 백종원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마동탁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미스캐스팅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안 맞게 마동탁은 하느냐. 아니죠. 잘생겨야지 슬림하고 오히려 백두산에 턱선이 가깝죠. 넓혀야지. 그쵸. 굳이 가자면 그러니까, 맞아. 굳이 가자면 백두산으로 백두산이었어. 가야죠. 예. 그래서 그 백두산 누가 봐도 이미지였어. 푸근한데. 맞아. 아니 그래. 지금 얼굴샷만 잡았는데 체중이 느껴져요. 이거랑 저거랑 맞지 않죠. 너무 안 맞아요, 진짜. 양악을 좀 하고. 아 이분이 이때도 M자가 오셨네. 이때도 살짝 저는 그것만 보이네. 젊은 나이인데 M자가 왔어요. 네. 저도 뭐 같은 계열로서 예. 저도 같이 좀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저도. 그러게요. 네. 마동탁. 야 그럼 마동탁은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좀 이지적이고 차갑다.
거기까지 약간 생각을 조금 안 더 해봤네. 마른 이서진? 그쵸. 마른 이서진. 그걸 약간 엑셀로 한 90 정도 이렇게 줄여서. 동의할 수 없네요. 아, 이서진 안 됩니까? 제 취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 나한일? 아, 나한일. 아 왜 이렇게 자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이거 손석구 어떻습니까? 손석구. 어머 감사해요. 나 손석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석구가 맞네요. 낼름 받겠습니다. 네. 손석구가 야, 손석구 마동탁. 좋아. 네, 딱 잘할 것 손석구 같아. 마동탁 괜찮네. 그러면 매력 있지. 손석구. 나쁘지 않네. 욕 안 먹으면서도 마동탁 나오네. 어. 네, 안경 딱 써주고. 그러니까 일단 얼굴이 갸름하잖아요. 그쵸. 네. 왜 선글라스 우리 되게 행복하네. 안 손석구. 만들어지겠지만 행복하다.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손석구 마동탁 괜찮다.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손석구 좋네요. 마동탁.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던져주고. 아니 가시네요. 이분이 나오니까 다른 분이 안 떠오르네. 네, 이제 마무리 지면 돼요. 네. 손병호 감독까지는 뽑아줘야죠. 손병호 감독, 이경영 씨 어떻습니까? 이경영. 넣어주세요. 진행시켜. 안 돼. 안 돼? 아니 운동 선수들보다 최민식 배우도 최민식. 어머, 최민식 맞다. 괜찮네. 최민식 배우가 어, 괜찮네. 최민식. 야. 최민식 말고 강인한 느낌이 잘생긴 우리 오빠 누구였었지? 난 너를 가질 수 있을 줄 최민수? 알아. 최민수. 최민수. 지금의 최민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최민수가 2009년도 공포의 외인구단 했을 때 감독으로 내정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노인 폭행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요단이. 예. 나는 최민수 씨한테. 최민수 걸려. 괜찮네요. 제일 낫네 나는. 어. 요런 느낌 이런 걸로 그러네. 딱. 난 잘하실 것 같아. 그러네. 우리끼리 이렇게. 최민수 여기까지만 우리 뭐 캐스팅 회의 하는 거죠. 재밌겠네. 배우 최민수 씨가 이른바 한국판 만수르 역할을 맡아서요 코미디 드라마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진짜? 그리고 김석훈 씨는 옛날에 14년 만에 이해했구나. 뮤지컬 지금 어. 그걸 갖고 2017년 거네. 난 최민수 씨 좋아해. 좋아하죠. 네, 사랑하진 않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 80년대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왜 굳이 네. 가장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강렬했죠. 이런 시대를 거 대표하는.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8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외인구단을 선정했을 때 그쵸.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100대 만화 뭐 이런 거 뽑을 맞아요. 때도 거의. 단연 근데 1위라고 알고 한번 있어요. 주목해 볼 건 음. 그때 당시 나왔던 작품 중에 지금도 무리 없이 읽히는 작품들은 있는데 둘리? 제가 판단하기에 제 생각인데 그때의 인기에 비하면 외인구단은 지금 읽히진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예. 그 당시를 부정하진 않지만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80년대에 딱 갇혀있다 담았어요. 예.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담은 그릇이에요. 네. 사실 취지가 뭐 요즘 사람한테 보라는 거보다 그냥 우리 세대끼리 한번 그때 괜찮았지 않냐 뭐 그런 걸 추억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럼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설레게 했나?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강렬했나? 확 사로잡아. 그러니까 아까 안 작가님 얘기했던 건 그 지독한, 그 지고지순한 약간 지랄 맞은. 돌쇠 같은 돌쇠는 저기 하기라도 하지. 어떤 그 마님을 향한 지키기라도 네. 하는데 너무 무서워. 그 뚝심, 그렇죠. 예, 한결 같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예, 매료시키. 사람을, 예. 네. 그때 우리를 다 매료시켰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세태가 많이 바뀌었다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자신에게 돌진해오는 어떤 이성에 대한 여성들의 그 로망이 감은 있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근데, 저거 아닌데 그래도 그 상대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돌진해 오면 그렇죠. 하면서 마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는 아니라서, 좀 달라. 여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남자는 막 여자가 그러니까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네. 근데 제가 막 오빠 나는 오빠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전 그런 건 싫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평범한데 어떤 누가 저한테 호감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 하고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가 누군가 만약에 호감을 나한테 보인다면 그러니까 남자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계속 찍으면 안 넘어. 한 번도 뭐 찍혀 그 정도의 봤어야지. 그 정도의 경험을 봤어야지. 그 정도의 경험을 뭐 가진 적이 없어서 예. 우리 농촌 총각은 농촌 청년
농촌 청년. 농촌 청년은 어때요? 여자가 막 처음에 저는- 마음에 그닥 있었던 건 아닌데 계속 좋다 그래. 그럼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부정했어요. 그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일단 예쁜 여자가 좋은 건 당연한데 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에 대해서 성의를 진심을 보여주고 이러면 아니 그 진심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못 볼 정도로 이게 그 정도의 그치. 차이가 아니라면은 평범하면 누구든 좋아하게 돼 있지라고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오히려 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예쁘면 여자는 일단 얼굴이야? 오케이다. 그 말이 약간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성격 안 봐요. 일단은 진짜로 얼굴 성격 봐요. 안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정도 예쁜 분이 없지 않아요? 그것도 세상에. 그렇고 그런 사람이 누가 저한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의를 계속 보여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두 번 생각하게 되죠. 두 번 두 번만 생각하는군요. 하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아무런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제 마음속에 아무도 없다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이게 좀 다르구나. 그렇죠. 내가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거는 아닌데 물론 나도 마음에 없는 남자가 계속 찍으면 아니지. 근데 계속 나를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고 이 사람이랑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해보고 그리고 막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보호해준다. 특히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뭔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있던 30대, 40대 초반 제가 지금 저기 내려가서 알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 말로는 그 얘기 많이 하던데 자기들끼리 수다 떨 때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일단 경계하고 봐야 돼 그 얘기하는데 그럼 그 시타고코로 그러니까 일본말로 그 뭐라 그러냐 뭔가 뒷마음이 원하는 있으니까 게 뭔가 있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속셈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전기장판 제한할까봐 무조건 경계하고 봐야 돼 막 이런 얘기 수다 떨 때 막 갑자기 하던데 무슨 소개하는데 나 너무 순수했어? 나 바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기한테 뭐 아무 이유 없는데 밥 사주고 이런 사람들 왜 자신감이 없어? 경계한다고. 내가 좋아서 그런 걸 텐데. 경계해야지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 사람들 뭐 그 남자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다 잘생긴 예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좀 내가 좀 나는 올드 경계가 좀 세대구나. 없으신 느낌. 어떤 그런 아. 호감 표시가 네. 최근에는 어떤 스토킹이나 맞아요. 아니면 경계해야 되는 나 사인으로 스토킹 해줘도 받아들여지는 좋아. 위험하지만 당하고 싶다 스토킹.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조심해야 아니, 되겠다. 뭐, 오히려 마음에 땡땡하네. 드는 여성 아니 근데 지금 안 작가님이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까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여자들의 원초적인 마음 욕구가 흔들림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옛날에 노래 가사 90년대 노래 그 자자의 버스 안에서의 아주 명대사가 나와요. 명가사가 뭘까요? 여자가 이런 두렵다.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를 향해서 네. 남자가 제일 처음에 나는 매일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 그녀를 보는데 네. 그녀가 너무 도도해 보여서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건넌다는 그 가사가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답가를 합니다. 맞아. 뭐라고 하냐면 넌 너무 이상적이야.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그쵸.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는 먼저 그러니까 걸어야지. 그런 대사를 한단 말이야 여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여자는 뭔가 대시해 주는 사람에 대한 계속 복귀 일하다 그렇죠. 가사를 되게 정확하게 아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기억하죠. 넌 너무 이상. 그게 굉장히 저는 쇼킹했어. 여자들의 심리를 되게 잘 짚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괜히 부담스러워서 여자가 조금 댓글 작가의 힘이 그러게. 댓글 쓰다 보니까 예. 딱 들어오네. 그렇죠. 너무 이상적이라 이거죠. 아니. 눈빛만 보고 여자가 말을 걸어주는 여자가 어디 그치.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말해줘야지. 내가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나온 노래가 엄정화의 말해줘. 그렇지. 사실을 말해줘. 말해줘.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예, 시온이랑 나와야죠. 기부도 하고. 술 먹지 않지. 텐션 좋으시네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80년대 그 사랑은 그때 통했는데 지금 이 만화책을 다시 그러니까 권하거나 다시 보라 이렇게는 뭐 이제 얘기할 수 없으나 맞아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는데 네. 무엇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는가. 네. 80년대를 다 네. 담았다.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과는 어떤 갭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까치가 약간의 세련됨만 갖추면 요즘의 사람, 그러니까 스토커짓 안 네, 안 하고, 하고. 네. 그랬으면 아직도 각광받는 게 까치지 않을까요? 물론 마동탁이 더 마동탁이 살감이지.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캐스팅에서 손석구가 마동탁을 맡으면 일단 너무 그쪽으로 쏠린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까치가 힘을 못 쓰겠네. 소지섭도 커버할 수 없는. 소지섭은 한 10년만 해도 지금 소지섭으로는 그쵸. 손석구 제압하기 어려워. 그쵸. 네, 지금은 소지섭 아니야. 누구도 어렵네. 박서준 얘기는 박서준. 박서준이 까치. 서준이도 어울리네. 야, 그 두 개 빅매치네. 박서준 까치, 손석구 마동탁, 네. 엄지 한소희. 그래요. 야.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박세로이를 생각했었던 게 박서준 정도가 말 되겠네. 까치에게 이제 조금 더 까치가 너무 아이형이잖아. MBTI에서 너무 아이야. E가 아니라 I잖아요. 그래서 이 까치가 조금 더 E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거 조화로움 그런 거가 있으면은 이제 요즘에 원하는 그런 상이지 않을까. 까치에게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되게 의리 있고 멋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리와 멋있음이야. 아무도 몰라. 보는 우리만 알아. 그러네. 그래서 뭐 이렇게 외파리를 놀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외파리 모르게 가서 막 그 사람들 막 때려주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백두산을 무시한다? 그럼 나중에 가서 또 때려줘 막 얘가. 근데 백두산은 아는지 모르지 나도 그것도 모르지 우리만 알아. 그래서 하여튼 이 까치가 되게 의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마초이즘 이렇게 칭송도 받고 또 왜냐면 비난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건 또 어떤 거였냐면은 그 현지 엄지의 여동생이 막 좋다고 사랑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걔를 받아주면서 걔한테는 되게 사실은 못되게 굴었죠. 얘가 현지한테는 살짝 못되게 굴었어요. 난데없이 현지가 아이유야. 좋다. 그러니까 갑자기 캐스팅했는데 좋다. 일단은 다음에 기대는 확 되겠네. 그럼요. 현지가 봐야지. 아이유가 나오네. 욕 안 먹네 이제. 정신 나갔어도 이게 다 욕 안 먹을 캐릭터들인데요. 현지가 아이유가 갑자기 그냥 그러게. 긴급 수혈되네. 됐네요. 지금 아이유보다 좀 젊은 아이유가. 지금 아이유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죠. 아이유가 현지로. 너무 괜찮아. 그러네. 갑자기 너무 어울린다. 아니 왜냐면 똑단발. 우리는 그 당시 읽을 때 좀 뜬금포였는데 지금은 회심의 한 방이네. 그러게요. 시청률을 위한. 너무 좋다. 아이유 어디 갔니 없다. 아이유 현지. 이거 딱 좋네. 관객들은 그러니까 박서준이랑 아이유랑 잘 됐으면 좋겠어. 그치. 오히려. 차라리 너네들이 사귀지. 모터를 엄지를 결혼한 유부녀를. 한소희는 애도 있는데. 손석구랑 하고 이렇게. 그쵸. 손석구랑 행복한. 손석구 좋지. 서로 윈윈이네. 그러네요. 저는 요즘에 체인소맨이라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체인소맨 딱 보는 순간 뭐 이렇게 멋있는 이 각도가 체인소맨이 이렇게 돼서 막 되게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멋있어서인지 네. 일화를 딱 눌렀다가 다시 시끄덕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좀 잘 못 봐요. 그런 그러니까 시리즈물을 잘 못 봐요. 근데 영화화된 거는 잘 보는데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체인소맨은 근데 나중에 조카가 만화책을 사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5권서부터 체인소맨을 봤는데 여기서 체인소맨이 약간 이제 이 작가분이 이현세 선생님이랑 같은 스멜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소맨의 주인공이 여자가 진짜 어떤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뭐래도 좋아. 날 죽여도 좋아. 아니죠. 일본 작가. 일본 작가님인데 거기서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얘가 다 수용. 끝까지 수용한. 다단계를 해도. 네네네. 내 몸 잘라 막 그런데도 좋대. 그리고 JMS 여자는 심지어 날 죽이려고 해. 죽여서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난 걔가 좋은 걸 어떻게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본 만화 중에 가장 마초? 그러니까 나쁜 마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되게 체인소맨 생각해보세요. 여기 대가리
나 깜짝 놀랐어. 아.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 요즘 만화 또 여기까지 갔니? 막 아. 너무 잔인하다 아니면 뭐 너무 과격하다 막 네. 이랬는데 사실 또 만화를 보면은 물론 썰컹썰컹 자르기도 해요. 근데 아. 다시 다 붙어서 막 살아나. 도마뱀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살아나. 아니 그것도 남의 피를 먹으면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딱 죽잖아요. 막 네. 목이 있는데도 막 내 피 쫙 이렇게 해서 지고 막 이래.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죽이려면 거기도 이 죽이려면 사랑이더라고요.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본 만화 보면서 근데 일본 만화가 그런 류가 좀 드물잖아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보셨다고 하는데 아니 농부님은 뭐 시골 청년. 청년이야. 시골에 내려가 있어요. 내가 농부가 되고 싶은데 근데 시골 청년님은 보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만화 가게를 하면서 하여튼 그 80년대 90년대 만화를 보면서 일본 만화랑 우리나라 만화랑 되게 이게 결이 딱 다르다? 결이 다른 게 딱 느껴졌었던 게 나는 우리나라 만화에서는 막 열정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다른 열정이에요. 나한테는 온도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열정은 나한테 온도감이 안 느껴지고 우리나라 작가님들의 만화를 볼 때는 나는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물론 이건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지. 모두가 다 느낀다는 네. 건 아닌데 저는 좀 약간 일본 만화 아무리 재밌어도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되게 세련됐다기보다는 그림체는 나는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훨씬 좋았어요. 네. 세련됨은 나는 우리나라 작가님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연출력에서는 또 일본 만화 작가님이 정말 딱 이렇게 기승전결 쫙 갈 때는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힘이나 뭐 이렇게 정말 이어재 선생님이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네. 경우에는 막 힘 막 이런 그런 거에서는 이 또 연출력도 대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흡입력 이런 거에서는 정말 한국 사람의 그 뜨겁고 팔팔 막 끓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일본 만화에서는 사실 잘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몬스터나 20세기 소년 뭐 이런 그분 만화 우라사와 나오키 선생님의 그 만화를 볼 때는 되게 어쩜 이렇게 잘 만들까 어쩜 이렇게 연출을 잘할까 이렇게 해도 나를 뜨겁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재미있다 막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랬는데 항상 느꼈었던 건 나는 우리나라 만화를 볼 때는 항상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특히 허영만 선생님 거는 뜨거워지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비교하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나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은 이현세 선생님이었었고 나를 뜨겁게 만드는 우리나라 작가님은 이제 신일수 선생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실 공명하는 게 작가님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오늘 이현세 작가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허영만 작가님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현세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캐릭터가 스토리를 압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허영만 선생님은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인물이 살며시 녹아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세련된 것은 허영만 선생님이 훨씬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읽히는데 맞아요. 어떤 이 죽일 놈의 사랑 뭔가 매력 있는 것 그것은 캐릭터가 주는 힘이 저쪽에 있고 아까 그 일본 캐릭터에서는 못 느꼈다는 점이 일본 무슨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류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일본 여자들한테 한국 남자가 인기 순위 상당히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뭐냐 했는데 아까 안 작가님이 얘기한 그 포인트였어요. 그래요? 일본 남자들한테 느낄 수 없는 뭐 투박하지만 열정? 그쵸. 뭔가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배려심도 그렇게 세련된 것 같지 않고 그러는데 그쵸. 그게 투박하지만 열정 이런 단어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국의 남자들의 패턴은 다른데 여자들이 근데 한국 여자들은 그렇나? 한국 남자를 좋아하나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스포츠로 얘기하면 축구 느낌 나는 거고 우리나라의 스트라이커들을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일본 뭐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한국 스트라이커 일본에는 저런 손흥민 같은 막 이렇게 압도하고 막 질주해서 뻥뻥 차는 이런 스트라이커가 안 나오냐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문화 차이죠. 근데 걔들은 아무래도 전체주의 문화다 보니까 집단주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툭 튀는 거를 절대 못 보는 문화잖아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 맞아. 집단에서 튀는 걸 못 보는 문화에서 이렇게 강인함을 뽐낼 수 없는 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강인함을 뽐내는 걸 좋아하는데 못 뽐내게 되니까 아마
그런 데서 오는 문화적 차이가 아닐까요? 걔들은 남자들이 항상 어디 이렇게 뭐 튀어나오면 무조건 박히잖아요. 그런 개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특이하게 야구에서는 되게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건 그건 또 특이하네. 오타니가 나왔든 뭐 다른 이치로가 나왔던. 되게 아마 야구는 자기들 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엔 일본의 최적화된 스포츠가 아닐까. 왜냐면 물론 이제 농구나 뭐 축구 이런 것도 자기 포메이션이 있지만은 어떤 경기장 전체를 어우러서 자기가 이제 탁 치고 나가서 할 때는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야구는 뭐 투수가 자기가 치고 나가서 한다고 해도 투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애들이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닐까, 야구구나. 좋아하고 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다른 스포츠보다는 더 팀워크라고 할까 작전이 중요시 되잖아요. 그치, 그치. 야구는 아무래도 개인 능력 정말 그래요. 야구는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도시락 반찬처럼 그러니까요. 여기엔 국이 있어야 되고 눈이 졸리신 거 여기에는 같은데. 단무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익수가 갑자기 뭐 내야수로 돌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기 자리 네, 지켜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표현이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남자 강렬한 남성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나. 그런 뽑아보면 그 웨인 구단의 미덕이라는 것은 저돌적임. 그 강렬한- 지금은 좀 네. 선호되지 않지만 마초이즘, 강함, 강한 것은 아름답다가 예. 맨 마지막 엔딩이 앤드 기억 안 나는 엉뚱한 전개들 약간의 삑사리들. 막장 요소. 네. 그런 거. 아니 계속 정신줄을 그러네. 그러니까 내 정신줄을 잡게 만들어요. 네.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러네요. 그런 막장 네. 요소들. 갑자기 그 홍 기자가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그 송 감독이랑 뭐 썸을 타려고 하는 그쵸. 뭐 이런 그러다 상황. 다시 배드 아. 옆한테 다시 가고 막. 야, 참 그런 분명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리뷰하면서 보니까 그쵸, 그런 게 그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네, 나요. 안 나요, 안 안 나요. 어릴 때 봤던 거라서 네. 더 기억도 안 나고 그거에 집중을 안 했으니까.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 와중에 그 이 캐릭터들의 이런 강렬함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네. 났는데 예전에 그 내일의 조라는 일본 만화가 있잖아요. 그치. 네. 거기에 나왔던 조라는 캐릭터나 그 다음에 그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랑 완전 라이벌 관계였는데 같이 권투하다가 죽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도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캐릭터 죽은 날에 막 팬들이 이런 것도 해주고 하거든요. 기념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극중에서 죽었는데. 네, 극중에서 아. 죽어요. 조랑 열심히 한 다음에 딱 경기가 끝나고 아마 그 캐릭터가 이기는데 조가 지는데 이기면서 죽든가 하여튼 뭐 그랬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걔랑 싸우고 난 뒤로 조가 계속 슬럼프처럼 막 빠져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오해성이랑 조는 좀 비슷한 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때는 들어요. 뭐냐면 네. 그런 게 정식으로 수입돼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아, 다 네, 해적판이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아. 해적판도 잘 없었어요. 저는 대본소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게 그때 당시에 아, 80년대 대본소 만화 이거 할 때는 정말 일본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네. 여자 만화에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 그러네. 여자 만화에서는 일본 게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여자 만화에서는 여성 만화가가 되게 드물었었기 때문에 네. 되게 뭐 캔디서부터 뭐 그런 거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맞네. 근데 남자 만화 쪽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거를 선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감성이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 거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안 맞았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일본 게 막 그러니까 해적판이 막 난립하다가 네. 정식으로 이제 수입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질 좋은 이제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막 일본 만화가 막 막 들어오니까 들어왔죠. 우리가 그때 막 정신없이 또 일본 만화 네. 드래곤볼 정도가 아마 드래곤. 드래곤 그쵸. 근데 네. 해적판으로 IQ 1000 같은 건 들어오긴 했었다. 음.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나는 내일의 조를 못 봤네. 아 이게 어리면 좋았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뭐지 인상 깊었던 장면하고 아까 근데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이런 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사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웨인 구단이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질문 받자마자 네. 웨인 구단은 80년대다. 라는 생각이 한국의 들었어요. 80년대다.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의 80년대 기억 중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그쵸. 예, 그리고 지금이랑은 저는 그래요. 단절은 돼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 나 그때니까 좋아하고 지금은 아니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연결은 안 돼 있는 거지. 있는데 참 뭔가 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웨인 구단은 저한테는 80년대인 것 같아요. 88 올림픽 아니고요. 88 올림픽이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기억밖에 잘 안 나왔고 80년대. 아 그래? 예. 제가 그래도 혹시 어리니까 기억- 뭐. 네. 저는 80년생이니까 네. 그때 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 그냥 놀면서 그냥 살았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공포의 웨인구단? 그 재홍님 저 김훈 작가 말이 맞는데 이걸 생각하면 딱 그때 만화책 빌려보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날 정도로 아. 두근두근. 거기로 가고 아. 있거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막 흥미진진하게 보다가 결론적으로 그 공을 안 놓고 하는 그 모습하고 서로 이제 뭐 맹인이 되고 누군 뭐 정신병원에 있는데 둘이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그건 진짜 뭐 그때 봐도 찡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안 잊혀지는 장면. 여기로는 한 4번째 나오는데 이제 지옥 훈련 가서 이제 그 구단에서 연봉 딱 픽스 돼가지고 이제 뭐 부모를 만나러 갔을 때 약간 금이 한양 같은 그런 느낌. 아 80년대. 거기서 그 맞아. 보여주니까 우리 그런 거 좋아했지. 좀 딱 맞아. 이해가 가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 그 정도 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잘 되면 마을 잔치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랭카드 불쳐놓잖아요. 네네. 누구 뭐 아, 요즘도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때 많이 그런 있죠. 그래도 지방. 정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느낌은 다르던데. 저는 나에게 있어서 공포의 웨인구단이란 까치의 이 죽일 놈의 사랑 이거였어요. 좋았어요.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었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꼭 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하여튼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었었던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동탁이 마지막 그거 그러니까 엄지가 이번 게임 져줘. 이씨, 어머나 어떻게 이런, 얘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건데 걔가 그걸 했어. 이거는 그냥 작가의 의도야. 이 쓰레기 여자를 만든 건 작가지 정말 여자를 그렇게 못하지. 그때 또 그래. 또 마지막에 걔 던진 거를 마동탁이 탁 치니까 얼굴로 들이받아서 그리고 그 공을 갖다가 끝까지 안 쥐고 백두산이 이렇게 하는데 안 되고 우린 졌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되게 깜짝 놀랐고 마지막에는 진짜 장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혜성이가 이제 장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엄지 그러니까 현지가 엄지를 데리고 가요. 정신이 이제 막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엄지를 혜성이를 혜성이를 맞아. 혜성이를 데리고 와서 둘을 만나게 해주니까 그때 엄지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둘이 막 부둥켜 안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 사실 그때 어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어 사실은. 왜 이러지?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건 그래도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장면이 뭐지 이해 못하면서도 강렬했었던. 그러니까 정신줄을 놨는데도 어떤 옛 사랑에 대한 그 원초적인 그 무엇이 엄지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관객들은 그걸 다 용서를 또 해버리네요. 그렇게 엄지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야. 그러니까 나는 5학년인가 6학년 때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감정이었는데 인상은 되게 깊어서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죽일 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소지섭 씨 꼭 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걔들 그러게 소지섭 씨는 좀 힘드네. 안 작가님 환상을 깨서 좀 그런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소지섭 씨는 지금 손 감독님 역할 해야 될 그러게요. 그런 중후함이 나오네. 그러게요. 약간 속상하네요. 파릇파릇하기에는 박서준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그렇네. 근데 난 서준이 아까 오빠 재밌는 좋네. 생각을 했는데 네. 박서준이 까치 역할을 맡았는데 헤어스타일이 세로이야. 까치 머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약간 재밌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재밌다. 딱 나왔는데 세로이 머리로. 맞아. 서준 씨 잘할 것 같아요. 네. 박서준 현대식으로 씨. 재해석은 하긴 해야 되겠지.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딱 좋네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뭐 이런 거 있나요? 이 작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막 그만해요.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뭐 그만해요. 우리 지금까지 박배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딱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요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여기 뭐 얹으면 또 이상한 것 같아. 예. 다음화 예고. 또 1시간 나가니까 다음화 예고만 하나 하고 갈게요. 아 좋죠. 예. 다음화에 다음화는 네. 미래소년 코난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소년 코난 아 좋죠. 은하철도 999는 너무 길더라고요. 아 길죠. 미래소년 코난. 우리 예. 코난, 포비와 정말 코난과 많은 라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친구이자 뭐랄까요 그런 거죠. 미래소년 코난 많이 얘기하죠. 예. 네, 저는 그 사랑스러운 코난- 캐릭터들. 예. 사랑입니다.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예. 네. 또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코난보다는 라퓨타가 남아있지만 라퓨타. 아무튼 라퓨타가 코난 다음이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어차피 라퓨타는 극장판이고 코난은 TV TV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이라서 네. 근데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비슷할 것 같았던 비슷하지만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코난이 더 매력적이었어 나는. 약간 야성미 넘치는 남자애가 귀엽고 예쁜 여자를 구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그러니까 미야자키 그러네. 하야오. 거기서도 난 여성 라퓨타를 캐릭터는 단선적이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봤잖아.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개인적으로 라퓨타 라퓨타는 좋아하는데 진짜 무한 코난은 이제 반복했어. 우리가 완전 어릴 때 봤던 맞네. 그런 거. 일단 라퓨타는 코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코난으로 돌아올게요. 좋습니다. 코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